잠깐만. 씨. 자, 일단 그 위 내시경 건다면 수면해. 아, 수면하면은 나 수면 한 번 해봤는데 뭐지? 느낌이 어떠냐면 이제 마취가 되나?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순간에 깼어. 끝난 거야. 나도 모르게 마취가 된 거더라고. 그게. 심하지 나 신기한 게 전신마취 해봤어. 그약 들어가 빨리 기울어서 아니 나 약 들어간 것도 기억을 하고 간호사가 뭐라고 나를 말을 시켜서 그걸 듣고 있었어. 그리고 간호사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들렸어. 그러면서 속으로 왜 마취가 안 되지? 이제 마취가 될 때쯤 됐는데? 라고 했는데 그게 끝난 거였어. 신기하대. 자, 최대 최소 활용.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이 쌓여서 대충 알겠지만 최대 최소 활용 뭐 이딴 식으로 무슨 활용 이렇게 붙으면요 사실 이쪽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지식이 까먹어서 그거에 나를 괴롭히는 거죠. 식이 안 세워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과거가 나를 발목을 잡는 거죠.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일단 순서를 조금 바꿔서 6-4번 제일 많이 나오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것부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이 있는데 그 포물선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2-x 제곱이래요. 그림 안 그려주면은 이것도 내가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사실은 -x 제곱 플러스 9로 생기고 어떻게 생긴 거라고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면 이렇게 위로 솟은 2차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꼭대기 값이 9니까 대충 뭐 이쯤에 어딘가에 x축이 지나간다. 여기는 -3이고 여기는 플러스 3이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야 되죠. 이거 내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y축은 이렇게 중심을 지나갈 거고 이 자리가 9가 될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시고 나는 좌표도 압니다.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 사각형 ABCD가 사다리꼴이 되도록 두 변에 CD를 잡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걸 보고서 내가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요. C하고 D를 잡고 이렇게 내 스스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걸 못 그리니까. 그러니까 이때 사각형 ABCD의 최대를 구해봐라. 사각형 ABCD의 최대를 구하라는 건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는 겁니다. 넓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사각형 ABCD 했다는 거는 넓이를 의미하는 거다. 넓이라고 써주면 더 좋지만 이때 두 점 CD의 y좌표는 양수이다. 예. 그림 못 그릴까봐 양수라고까지 지정해줬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이때 내가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 식을 세우는 요령은 좌표를 잡으면 돼요. 좌표를 잘 잡으면 되는데 일단 요 양수 쪽을 잡기를 바래요. 양수 쪽을 잡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x좌표를 a도 좋고 t도 좋고 본인이 선호하는 글자로 잡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y좌표는 당연하게도 1점 9-a 제곱 여기는 9-t 제곱 이런 식으로 잡으면 돼요. 겁먹지 말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좌표를 잡아야 되고요. 좌표를 좋은 곳에 잡아야 됩니다. 좋은 곳은 1사분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거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까먹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의 건널비, 9의 부피 이딴 거 얘기하면 기억 못하는 겁니다. 사전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예전에 기억하나요? 9의 부피? 하나죠. 문제는. 그리고 우리 3분의 4 파이 할 세제곱.
건널비는 4파이R 제곱.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거 이것 때문에 어렵죠 여기는. 자, 아무튼 이건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 정도 되겠죠. 이때 위하고 아래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아래 길이는 이미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 6이라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3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면 윗변이 어떻게 되느냐? 윗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인데 이 2차 함수는 가장 큰 특징이 뭐지? 대칭성이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도 a죠. 따라서 위 더하기 2a 더하기 아래 6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높이는 쉽죠. 높이 y 값이다. 9-a 제곱 이런 식으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잘 하는 학생도 얘를 가끔가다 놓칩니다. a의 범위를 주셔야 돼요. a는 길이다 보니까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 3의 값보다 클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요 제한 조건을 놓치지 말고 잘 하셔야 됩니다. 제한 조건 신경 쓰셔야 돼요. 요 노란색을.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끝났어요. 얘를 내가 FA 또는 SA 이렇게 잡는 거죠. 그리고 나는 FA 또는 SA라고 명명된 이 자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범위에서. 그러면 이제 끝나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까지가 내가 이제 힘든 거죠. 하기가. 뭐 때문에? 좌표를 잡는데 애를 먹거나 또는 특정한 공식을 까먹었거나. 얘가 이제 요 놈이 공부 대상이 될 거예요. 과거에 배웠던 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갑시다. 얘 미분 치면 이거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3에 9-a 제곱이 될 거고 이거 굳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f 프라임 a 계산하시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고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도 a 플러스 3 여기도 a 플러스 3이 있으니까 a 플러스 3으로 묶으면 여기는 3-a에 마이너스 2a 이렇게 돼서 3을 빼면 마이너스 3으로 빼면 a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 이렇게 생길 거고 실제 모습은 응? 왜? 마이너스 3 아니에요? 어? 어디가? 마이너스 3 아니 a 플러스 3 여기 1로 바꿨죠? 마이너스 3 됐죠? 네 대세에는 영향은 없는데 이렇게 생겼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때 주어진 범위 0에서부터 3까지 최대값 당연히 1에서 나오겠지. 0에서부터 3까지. 오케이? 따라서 나의 최대값은 1이 될 것이고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8에 다시 8 32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또 똑같이 요놈 이런 애들 때문에 고생하는 게 그 다음번 원뿔이에요. 원뿔 펴보세요. 이런 애들이 어렵다. 우리 입장에서 이런 애들이 현실적으로 문제 하나 풀려고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다.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여태 기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그래도 팁은 있는데 6-5번에 보시면 여기 이것처럼 그림 하나도 없잖아요.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1인 원뿔이 있대. 원뿔이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원뿔
이렇게 생긴 꽃갈콘처럼 생긴 얘가 원뿔이죠. 이렇게 반지름 길이가 1이래요. 여기 길이가 1이다. 원기둥이 내접해 있다. 원기둥이 이런 식으로 내접해 있다. 보이시죠? 이해됐죠? 여기서 느끼는 바 없어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나처럼 쭉쭉쭉쭉 그려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만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너무나 자주 봤기 때문에 쭉쭉 그려야 된다. 여기까지 연습해야 된다.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기둥 부피 Vx라고 하면 얘가 최대일 때, 그때 원기둥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반지름 x를 구하라. 왜냐면 Vx는 반지름 때문에 결정되는 거니까. 이 x가 뭐냐? 이거예요. 원기둥의 반지름 x. r이라고 해도 되면 r은 VR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의 팁은, 이런 문제를 푸는 팁은 결정이 돼 있어요. 입체죠. 입체 도형의 팁이에요. 무조건. 나중에 적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분에서도 입체 도형이 나오는데 모든 것의 입체 도형의 팁은 항상 똑같아요. 단면을 그리라고. 단면으로 풀어야 된다. 입체 자체를 놓고 풀면 안 된다. 2차원에서 풀어야지 3차원을 생각하면서 풀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려놓고 봐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고 x는 요게 x다. 이게 첫 번째 팁. 단면을 만들어. 여기까지 이해되죠? 두 번째 팁은 비례식을 활용하거나 또는 좌표를 도입하라. 이거예요. 비례식을 활용하거나 좌표를 도입하라.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값들이 나올 텐데 그 값을 비례식을 통해서 찾아내든지 좌표를 도입해서 찾아내든지. 만약에 여기서 좌표를 대입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때 좌표계를 도입할 때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꼭지점, 이거의 높이를 알면은 되는 건데 이 높이가 나와 있나요? 높이 나와 있나요? 없죠.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좌표계에는 적절치 않아요. 차라리 비례식을 푸는 게 낫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게 높이가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뭐 높이가 10이다, 뭐 9다, 뭐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좌표 잡아도 됩니다. 똑같이 풀려요. 근데 여기는 지금 높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딱히 좌표계는 아닌 것 같다 이거죠. 그럼 뭐를 푼다? 비례식을 도입해서 푼다. 잘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해보면 다 이 안에서 놀아요. 헤매지 말고 이 안에서 찾으라 이거야. 단면을 그릴 것.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값을 비례식이나 좌표계를 도입해서 찾아낼 것. 관계식을. 이걸 해서 관계식을 도출하면 돼요. 헤매지 말라 이거야. 여기저기.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하나씩 찾아볼까요? 이 높이가 안 나와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h라고 할까요? 그럼 내가 원하는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걸 알아야 돼. 와, 이거 왜 찾냐? 이거 원기둥 부피죠? 이거부터 알아야 되지. 원기둥 부피는 도대체 뭐로 계산이 되느냐를 알아야죠. 파이 r 제곱 h로 계산된다. 밑면 곱하기 높이 기둥은. 뿔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지 좋아요? 무슨 뿔? 무슨 기둥은 원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 무슨 기둥은
이거죠.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근데 무슨 뿔? 분의 1. 예, 맞습니다. 뿔의 기둥은 무슨 기둥 부피에 3분의 1을 치면 돼요. 이번 기회에 다시 복습하세요. 원뿔, 사각뿔 하면은 또 여러분들 그림도 못 그립니다. 사각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 자체를 못 그려요. 사각뿔 간단해요. 이거 다 시험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지금 종합해서 사각뿔 이 사각뿔 이해됐죠? 밑면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오케이? 삼각뿔 이렇게 생긴 거. 삼각기둥 너무 성의 없는데. 삼각기둥 이거 내가 연습에 그릴 수 있어야 뭘 해먹어. 그림도 연습해야 돼. 오케이? 사각기둥 사각뿔 삼각뿔 그 다음에 삼각기둥 그림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무슨 기둥의 부피 뿔의 부피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기억하고 넘어가자. 저걸 못하면 아예 손을 못 대니까. 어디까지 했지? 원기둥 부피. 자, 그래서 여기를 H'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원하는 Vx는 파이 X 제곱의 H'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그 X의 범위는 당연히 0보다 크고 반지름 1보다 작아야 돼. 이거 범위 놓치지 말고 쓰세요. 아까 강조했죠? 자, 여기서 나는 얘를 나의 미션은 H'을 X로 표시해야 미분을 하든 뭘 하든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좌표나 비례식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해됐습니까? 여기는 좌표는 적당하지 않으니까 비례식으로 할게요. 자, H 대 1일 때 전체 높이 대 반지름이 1일 때 H 프라임 대 X 이렇게 되겠죠. 비례식이. 닮음이니까. 다시 어떤 닮음인데? 이런 닮음이에요. 닮음 전체 이거 요 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일 때 높이 대 밑변? 밑변. 네. H 대 1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거 잘못했네요. 네, 쏘리. 그거 대 얘예요. 요 삼각형 비례식. 이게 보이나? 뒤에? 빨간색 보이세요? 조그만 삼각형. 네. 요 빨간색 삼각형과 커다란 노란색 삼각형 사이의 비례식입니다. 이게 닮음이기 때문에 지우개. 보세요, 틀렸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길이 전체 길이 대 요 길이니까 H 대 1은 H 마이너스 H 프라임 대 X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요걸 계산하면 요 H 마이너스 H 프라임은 이러면 X가 안 나오잖아. X가 안 나오는데? 이거 안 나오잖아. 높이를 모르는데? 이거 왜 안 나오지? 그냥 해야 되나? 넘어가면 H에 이거 다 X를 구하는 거잖아. H 프라임 구하는 거잖아. H 프라임은 넘어가면 H의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H가 안 나와서 이게 계산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따라서 VX는
파이 x 제곱에 h의 1-x 따라서 얘는 파이 h의 x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요게 최대치의 모습이에요. 그때 x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x를 구하는 거니까 h를 몰라도 되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가 최대일 때 전체식도 최대니까 나는 x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최대가 될 때의 x를 구하면 돼요. 맞죠? 따라서 얘를 다시 gx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인 거니까 g 프라임 x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가 될 거고 얘를 x로 묶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된다. 따라서 x 값은 0이거나 3분의 2가 되는데 0이거나 3분의 2가 되는데 얘 모습이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됐죠? 처음에 나오는 이 점이 0일 것이고 이 점이 당연하게도 3분의 2가 될 거야. 이제는 더함수 그림 안 그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겠죠. 이때 x가 0에서부터 여기 있어. 0에서부터 1까지 1까지 요 구간에 대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하게도 어디가 최대치예요? 여기가 최대치죠. 그때 x값은 3분의 2죠. 그래서 밑변의 반지름이 3분의 2일 때가 저 원기둥 부피의 최대치가 된다 이거죠. 내 말 이해됩니까? 이제 이해돼요? 네. 답은 3분의 2.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나 아직도 졸려? 야, 게임 한 번에 그냥 일요일을 다 망치는 거 아니야? 너 오늘 야 이거 말고 또 무슨 수업 있어? 아 이게 끝이야 오늘? 나 집에 가서 쉬면 돼?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독서실 가서 잠만 잡았다. 네. 아니 이게 자기 생겼구만. 이제 또 점심에 마라탕 먹고 가서 땡땡고 그러겠지. 아프다고. 자 어떻게 할까? 그냥 해야 돼? 너무 조금 했잖아. 그다음 방정식과 미분. 방정식과 미분은 뭐예요? 최대 최소 문제는 희캐야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그리고 보통 활용보다는 그냥 적당한 최대 최소가 나오겠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저 방정식과 미분 또는 부등식과 미분 사이의 관계가 될 겁니다. 이게 문제를 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특히 방정식이 많아요. 미분에서 이래저래 물어보기가.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방정식에서 첫 번째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어떤 식이 fx가 실근을 갖는 거니까 0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왔지만 y 이퀄 fx라는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교점이 곧 실근에 해당한다는 걸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에서의 x, 실근이라는 것은 함수의 개념에서 보면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놈이 x축과 만나는 교점, 더 정확하게 하면 x절편이 곧 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게 x절편이 몇 개냐 물어볼 수 있죠. 방정식 실근이 몇 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정확하게 근이 얼마나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 있겠죠. 이제 이거 이해돼요?
이해 안 되는 표정인데? 이해 안 되는 표정인데? 이해돼요? 주아는? 자, 아닌 것 같은데. 얘들아, 이거 봐봐. 원래 다시 설명할게. 원래 방정식하고 함수는 아예 다른 애야. 서로 같은 애들이 아예 종족이 달라. 방정식은 방정식일 뿐이고 함수는 함수일 뿐이에요. 그런데 방정식의 형태가 뭐냐면 어떤 식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꼴 0 얘는 방정식입니다. 함수는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찾겠다는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얘는 이 x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y값하고의 x와 그때의 y의 순서쌍들의 집합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애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이 보니까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어서 어차피 식 자체는 똑같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과 함수가 비슷해 보이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이 둘의 차이를 이해 못하고 졸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지. 생긴 모양이 비슷해 보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1학년 때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방정식을 풀 때 함수를 이용해서 풀기도 하고 함수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을 활용하기도 했었다 이거야. 얘네 둘을 왔다 갔다 서로 보완 관계로 썼었다 이거지. 그때 방정식 문제를 풀 때 함수로 함수에서 어떤 도움을 받느냐? 여기가 0이라는 것을 얘의 의미를 방정식에서 이 0의 의미를 y 값이 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y 값이 0일 때 그때의 x 값이라고 그때의 x 값을 근이라고 보는 거죠. 관점을 달리해서. 요게 요 0이 y 값이 0인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y 자리니까. 그래서 2차 함수 같은 경우 가령 얘니까 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x축과 어떤 점에서 만나냐? 3과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만나니 이 방정식의 실근이 3과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거 했었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서도 했었어요. 바로 직전에 우리 뭐 했었냐면 사이값 정리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실근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도 파악했었죠. 그때도 함수의 도움을 받은 거죠. 함수에서 x하고 y의 관계를 봤더니 x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갈 때 여기는 플러스 값이 나오고 함수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여기는 플러스 값이 나온다고 쳤을 때 이 fx가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라면 얘는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져야 되니 최소한 근이 여기와 여기 두 군데에는 존재해야 되겠구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는 돼야 되겠구나. 최소한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이거 함수의 도움을 받은 거란 말이야. 방정식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방정식 문제가 있을 때 이 함수를 그리겠다 이거예요. 함수를 그려서 x절편이 몇 개가 나오는지 또는 어디에 위치할 건지 또는 그 정확하게 그 값이 얼마일지를 도움을 받겠다. 함수로부터. 그 뜻이죠.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거 얘기합니다. 혹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때 바로 나오니까 그때 7-1번을 보면서 그 7-1번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인 건데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있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꼴 0 이거는 방정식이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이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A의 범위가 어때야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7-1번은 별표로 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방정식에서 가장 기본이고 핵심적인 스타일의 문제예요. 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얘가 이걸 fx라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통째로 첫 번째 방법은 통째로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얘를 그리는 거예요. 얘를 그려서 극대극소를 찾아내면 오케이?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될 거냐. 두 번째는 훨씬 더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fx 얘를 지금 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실수가 있죠? 숫자 여기 상수가 이렇게 예쁘게 딱 있을 경우에 항상 쓰는 방법인데 얘를 이항합니다. 이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꼴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편한 방법이에요. 이걸 써도 되긴 하는데 나는 추천을 이걸로 하는 거예요. 얘가 중요하다. 이 생각이 중요하다. 이때 내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fx라고 여기고 얘는 gx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찾는 x는 fx와 gx 사이의 교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fx와 gx 사이의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라는 게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라 이 뜻이 됩니다. 교점이 3개야. 이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왜 이렇게 놓으면 좋으냐면 얘를 내가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서. 오케이? 그러면 f 프라임 x를 이용을 해서 얘의 모습을 하나씩 찾아 나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3의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우리가 지겹도록 이제 푼 3차 함수잖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자리는 마이너스 1, 이 자리는 플러스 1. 그때 y 값은 마이너스 1이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여기 2, 이때 y 값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여기부터 우리가 그동안 연습해왔던 걸 하는 거야. 자,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정 가운데가 x가 지나가는 자리지. y 이꼴 0. 네. 맞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야 돼. x축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이걸 x축. 그래서 항상 좌표축을 나중에 그려야 됩니다. 먼저 그려놓고 좌표를 그려요. 좌표축을 잡으면 돼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정 가운데가 y축이 지나가는 자리겠죠? x값 0. 그때 x값 0일 때 값도 계산해 주면 더 좋아요. 정확하게 0이죠? 정확하게 0이니까 얘랑 만나는 자리가 y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가 y축.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점대칭의 변곡점이 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는 쌍둥이처럼 똑같은 애입니다. 점대칭이어서. 그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얘랑 해서 아까 처음 생각이 뭐야? 서로 다른 세식은 있다는 것은 fx하고 gx 사이의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빨간색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a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하나, 둘, 세 점을 만나는 거죠. 내 말 이해됐습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거예요. 3번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해요? 마이너스 a가 2보다 작게 돼야 되겠죠? 2랑 같으면 안 됩니다. 2번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렇게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를 다시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나오나요? 이중근, 그러니까 중근 하나와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문제는 중근 하나와 또 다른 실근 하나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려면 A가 얼마야 되냐? 이것도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눈으로. 여기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2거나 또는 마이너스 2면 되는 거니까 이때 A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뻔하죠.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디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 돼요. 또는 이렇게 있으면 돼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실근 하나하고 허근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따라서 A가 2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한 번만 그림 제대로 그려놓으면 모든 조건에 대해서 한 번에 계산이 싹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돼 있으면 상수가 돼 있으면 얘를 이항해서 두 개의 그래프로 보고 그때 근의 개수를 교점의 개수로 생각하면 된다. 실근의 개수를 뭐로 본다? 교점의 개수로 본다. 둘 사이에. 내 말 이해됩니까? 이게 방정식의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실근 개수에서 이제 막 응용을 해요. 잘 보세요. 여기 어떻게 응용할지.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빨간색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근 3개는 맞는데 음액은 마이너스근 2개와 플러스근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쪽에 A가 위치하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위치하게 되면 플러스근 2개와 마이너스근 하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도 장난칠 수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필요로 하는데 그때 내가 원하는 건 플러스근 2개와 마이너스근 하나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마이너스 A가 이 범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어떤 범위에 있으면 돼요?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훨씬 편해요. 모든 것에 다 대응할 수 있다 이거야. 그림을 하나 제대로 그려놓으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2에서부터 0 사이. 이러면 양근 2개와 음근 1개로 내가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의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꼭 이 방식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잘 쓰길 바란다 이거지. 내 말 이해됩니까? 네. 이거 나오나 모르겠네요. 네, 나오네요. 7-2번에. 7-2번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가르쳐줬으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오케이?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힘들어 보이네.